안녕하세요. 저는 탈모 환자만 30년 넘게 진료해 온 탈모 치료 전문의 최명일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머리를 감고 나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감기 전보다 감고 나서 더 휑해요. 혹시 나만 그런 건가 걱정되시죠? 그런데 의외로 이 말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특히 예전에는 없던 증상인데 나이 들수록 머리를 감고 나면 빠지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요, 머리를 감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감는 방법이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평생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감아오셨습니다. 그냥 샴푸 짜서 비비고 헹구고 끝.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탈모를 더 부추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어르신들 중에는 머리 감는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머리 빠짐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비싼 약 안 드시고 집에 있는 식재료 몇 가지만 잘 써서 모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샴푸만 열심히 하시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비어 보이고 하루에 수십 가닥씩 빠져서 속상하셨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탈모는 머리카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탈모는 두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대부분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거품을 내고 끝내시죠. 두피는 뒷전입니다. 그런데 두피는 하루 종일 땀, 피지, 먼지, 각질로 가득한 곳입니다.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그 안에서 모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걸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모근이 건강하지 않으면 튼튼한 머리카락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 감는 걸 두피 감기라고 부릅니다. 두피에 쌓인 노폐물이 모공을 막으면 머리카락이 자랄 공간이 사라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모근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늘거나 반대로 너무 줄어서 두피가 건조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두피 상태가 불균형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게 또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피에 염증이 생기면 그 주변의 모근도 손상을 입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도 휘거나 얇게 자라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하루에 머리를 한 번도 안 감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감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탈모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머리를 안 감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가 예민해져서 오히려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머리카락보다 두피가 먼저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져야만 머리카락도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두피를 관리하고 어떻게 머리를 감아야 탈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분들도 효과를 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샴푸 전에 머리를 충분히 빗어주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마른 상태에서 부드럽게 빗질을 해주면 엉킨 머리카락을 미리 정리할 수 있고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됩니다. 특히 젖은 머리는 훨씬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감으면 빠질 필요 없는 건강한 머리카락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빗질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머리 전체를 부드럽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두세 번만 쓸어내리듯이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빠지는 머리카락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샴푸 전에 두피에 뿌리는 천연 재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아주 익숙한 재료, 바로 커피입니다. 집에 하나쯤은 있는 인스턴트 블랙커피로 충분합니다. 프림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라면 다 괜찮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커피를 물에 타서 아메리카노처럼 연하게 만든 뒤 깨끗한 스프레이 병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머리 감기 전에 이 커피물을 두피 전체에 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두피의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서 산소와 영양이 모근에 더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모근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카페인이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은 머리카락을 점점 가늘고 약하게 만들다가 결국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이 그 영향을 차단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탈모 환자 600명의 모근을 채취해 카페인을 넣은 그룹과 넣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더니 카페인을 넣은 쪽의 모발이 46%나 더 빨리 자라고 수명도 37%더 길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믿고 써보실 만하지요. 자, 그 다음은 머리카락을 위한 관리입니다. 커피가 아니라 오일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익숙한 재료입니다. 바로 미강유 또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미강유는 쌀겨에서 나오는 기름이고 코코넛 오일은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오일을 바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샴푸는 두피에 쌓인 기름기나 노폐물을 없애주는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머리카락에 필요한 유분까지 다 씻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갈라지기도 하죠. 이걸 막으려면 샴푸 전에 머리카락에 미리 오일을 살짝 발라서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수분을 뺏기지 않고 샴푸를 해도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머리카락 끝 위주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시고요. 코코넛 오일도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항균, 항염 작용도 있어서 두피 건강에 좋은 성분입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쓰면 떡질 수 있으니 몇 방울만 사용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샴푸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 커피와 오일을 바른 뒤에 바로 감지 마시고 10분 정도 시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에 양치도 하시고 세수도 하시고 잠깐만 시간을 두면 두피와 머리카락의 성분이 충분히 흡수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샴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문질러 주세요. 손톱으로 박박 긁으면 두피가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깁니다. 지문을 사용해서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감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샴푸는 두피를 닦는 거지 머리카락을 박박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할 때는 꼭 모발에만 바르세요. 절대 두피까지 바르시면 안 됩니다. 두피에 남은 트리트먼트가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는 반드시 세안을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샴푸나 린스의 잔여물이 얼굴 피부에 남으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깨끗이 헹궈주셔야 피부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빗질, 커피 스프레이, 오일 코팅 그리고 샴푸 방식까지 이 4가지를 꾸준히 지켜주시면 탈모는 물론이고 머리숱도 점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소금 샴푸입니다. 두피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머리를 감았는데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머리카락이 떡지거나 기름기가 너무 심하신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두피가 들뜨거나 각질이 많은 분들, 지루성 두피염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중에 파는 샴푸와 고운 소금을 1: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샴푸를 한 번 사용할 만큼, 예를 들어 손바닥에 500원짜리 동전만큼 짜셨다면 같은 양의 소금을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입자가 고운 소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입자가 굵은 천일염 같은 소금을 쓰시면 두피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흔히 파는 가는 고운 소금이나 정제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금은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얼굴에 하는 각질 제거처럼 두피를 가볍게 문질러주면 모공에 끼어있던 노폐물들이 싹 빠져나오고 두피가 훨씬 가볍고 깨끗해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또 하나, 소금은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염증이나 트러블이 잘 생기시는 분들, 두피가 따갑거나 자주 가려우셨던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분들은 그 피지가 굳으면서 모공을 막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금 샴푸가 그런 문제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금 샴푸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샴푸는 매일 하시되 소금 샴푸는 특별히 두피를 청소해주는 날로 정해두고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 샴푸를 하실 땐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손끝 지문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듯 감아주세요. 샴푸가 끝난 뒤엔 꼭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주셔야 합니다. 마무리로는 평소와 같이 머리를 잘 말려주시고 얼굴도 한 번 더 세안해주시면 됩니다. 샴푸 성분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미 얇아진 머리카락을 좀 더 두껍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 팩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도 많이 쓰이던 방법인데 실제로 요즘 탈모 관리에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단백질과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가늘고 푸석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계란 하나를 깨서 노른자만 따로 그릇에 담아 잘 풀어주세요. 흰자는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노른자를 손으로 머리카락 전체에 골고루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쪽 위주로 부드럽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바르고 나서 바로 헹구지 마시고 10분 정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이 계란 노른자가 모발을 감싸고 단백질로 코팅해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양치나 세수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효과도 극대화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죠. 바로 계란 특유의 비린내입니다. 냄새가 나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꺼려지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팩을 헹굴 때 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헹구시거나 미지근한 녹차 우린 물로 마지막 헹굼을 해주시면 냄새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카락이 은은한 차향이 나면서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른자 팩은 샴푸 전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머리카락에 단백질이 쌓이면서 무거운 느낌이 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금 샴푸와 계란 노른자 팩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탈모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감고 난 후에 관리법도 꼭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시지만 머리를 어떻게 헹구고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 탈모 예방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쌀뜨물 헹굼입니다. 쌀뜨물은 예전부터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죠. 예전에 할머니들이 세수할 때도 쌀뜨물로 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만큼 쌀뜨물엔 피부와 머리카락 모두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쌀을 헹궈낼 때 나오는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헹군 맑은 쌀뜨물을 받아주세요. 그 안에는 비타민 B,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모발과 두피의 흡수가 잘 됩니다. 이 쌀뜨물을 마지막 헹군물로 사용해 주시면 머리카락에 남아있던 세정 성분들을 중화시켜주고 머리카락이 훨씬 부드럽고 윤기 있게 정리됩니다. 냄새도 거의 남지 않고요. 은은한 곡물 향이 남아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두피의 자극도 덜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 후에 머리 말릴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수건으로 머리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물기를 제거할 때는 수건을 머리에 감싸듯 얹고 살살 눌러서 톡톡 두드리듯 닦아내주세요. 강하게 비비면 모발이 엉키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 두피 말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귀찮다고 머리가 젖은 상태로 그냥 드라이 잠깐 하고 말거나 아예 자연 건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두피가 젖은 채로 오래 방치되면 그 습기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거나 곰팡이균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 바로 곰팡이성 탈모입니다. 두피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가렵고 머리카락이 한 부분만 뭉텅 빠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두피를 말릴 때는 찬바람 또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에 드라이기를 가까이 대지 말고
살짝 떨어진 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천천히 말려주세요. 특히 귀 뒤쪽이나 뒷머리, 정수리 부분은 물기가 오래 남기 쉬우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쌀뜨물 헹굼과 두피 말리기까지 잘 해주시면 오늘 하루의 탈모 관리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두피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병원을 꼭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탈모가 단순히 생활 습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탈모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100가닥 이상 빠질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50에서 100가닥 정도는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런데 샤워할 때, 빗질할 때 또는 잠자리 베개에 머리카락이 지나치게 많이 묻어있는 경우라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수리나 이마 라인이 눈에 띄게 비어 보인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두피가 붉게 변하거나 가렵고 피지 분비가 눈에 띄게 많아졌을 때입니다. 특히 지루성 두피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머리를 감아도 금세 냄새가 나고 두피가 따가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피 염증이 모근을 약하게 만들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빠지지는 않더라도 머리카락이 전보다 많이 가늘어졌다면 모근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앞머리나 정수리 쪽이 점점 비어 보이고 두피가 더 잘 보인다면 이것 역시 진행성 탈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탈모가 있으셨다면 유전적으로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시작되기도 하고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전력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생활 습관과 치료를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5번째는 오늘 소개한 루틴을 최소 3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해결되는 탈모는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검사 없이도 탈모의 유형과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혈액 검사나 두피 검사를 통해 탈모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두피 치료, 영양 상담 등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 소금, 계란, 미강유, 쌀뜨물까지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탈모를 예방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제품이나 비싼 약이 아니어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탈모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아침에 머리가 풍성해지는 기적은 없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 하나가 분명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 한 분이라도 오늘부터 쌀뜨물로 헹궈볼게요. 계란 노른자팩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 스프레이 뿌려볼게요. 하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미 좋은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머리카락은 빠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자라게 할 수 있고 평생 내 머리로 살 수 있도록 지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